자, 첫 번째 이제 미국 축구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레알 솔트레이크.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팀 내 득점 1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격수 사바리노를 포함 지금 공격수 몇 명이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바리노를 포함해서 몇몇 공격수들이 지금 국대로 이제 차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나오지 못한 점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좀 이제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양 팀 다 결장자 누수가 많은 상태지만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라인 전 라인의 주전 선수들이 결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 솔트레이크보다는 더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일단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템포가 좀 빠른 팀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좀 주전들의 그런 전력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그 평소에 했던 그런 템포 빠른 플레이를 잘 소화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솔트레이크 역시 지금 주전 공격수들 다수가 지금 결장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약간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도 일단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 공격이 많이 좀 좋기 때문에 좀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취약한 DC 유나이티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DC 유나이티드의 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솔트레이크 쪽을 보는 경기, 솔트레이크 프랜슨, 그리고 무승부,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MLS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번호에 대한 승패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의 그 프랜슨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토 기준 297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96번 무, 그리고 이제 2.5 언더 같은 경우에는 298번 승.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나이티드와 솔트레이크의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됐고, 자, 두 번째 이제 MLS 경기, 뉴잉글랜드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자, 여기도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로 보면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주전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국대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나오지 못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 1명이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랜도 시티 역시 지금 뭐 주전 골키퍼, 미드필더, 그리고 지금 이제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전부 다 지금 국대로 다 차출되었기 때문에 전력상 지금 좀 많이 약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지금 주전 골키퍼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올랜도 시티 전력 손실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전력 면으로만 봤을 때는 뉴잉글랜드가 지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최근 올랜도 시티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리그 기준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올랜도 시티가 뉴잉글랜드만 만나다 보면은 좀 열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뉴잉글랜드 상대로 2무 3패로 올랜도 시티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위에서 말한 이제 전력 손실, 그리고 리그 기준 지금 홈 뉴잉글랜드의 그런 무패 행진 및 좀 약간 극강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랜도 시티가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뉴잉글랜드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뉴잉글랜드 쪽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잉글랜드 승에 햄무에 2.5 기준 오바. 그리고 뉴잉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299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300번 문, 그리고 2.5 오바 같은 경우에는 301번 내패.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뉴잉글랜드랑 올랜도 시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캔자스 시티 대 이제 LAFC. 자, 일단은 뭐 현재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게다가 지금 홈에서 캔자스 시티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지금 4연승을 기록 중이고, 거의 뭐 매경기 지금 멀티득점 이상을 할 정도로 공격력에서도 뛰어난 모습 보이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캔자스와 달리 LA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휴스턴과의 2연전에서 이제 연패를 당하며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 계속해서 무득점을 이어가면서 지금 골 가뭄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뭐 LAFC 같은 경우에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부안가까지 그대로 좀 차출되면서 공격 라인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LAFC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팀 내 핵심 선수가 지금 국대 차출로 결장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첩첩산중으로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치만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캔자스도 이제 홈에서는 나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는 편이고, 그리고 LAFC도 이제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좀 점유율 자체는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캔자스가 아무래도 좀 침투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이제 LAFC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역습이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수비를 하다가 종종 역습으로 약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캔자스시티가 이제 좀 수비 중에서 좀 역습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역습에서의 그런 기회에서는 좀 캔자스가 많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일단 경기 양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현 상황에서 이제 캔자스가 좀 유리한 거는 맞지만, 지금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이제 LAFC 상대로 이제 캔자스가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LAFC만 만나면은 지금 캔자스의 공격이 많이 무뎌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캔자스가 분위기가 좋고 LAFC가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대전 상성 그리고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도 솔직히 LAFC가 이런 플레이 면에서는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 좀 LAFC가 연패를 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LAFC 쪽 저는 사이드를 볼게요. LAFC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 볼게요. 2.5 기점. 왜냐면 지금 LAFC 쪽 사이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LAFC 쪽 프랜승을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LAFC가 최근 득점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LAFC 쪽 사이드를 보면은 캔자스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이 많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야 이게 저 프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5 기준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은 LAFC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305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304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306번 승.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LAFC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래가 껴가지고 도중에.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내슈빌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가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또 결장자들이 좀 국대 차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 핵심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로웬 같은 경우에 근육 부상으로 지금 결장 의심이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세인트 루이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팀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가 이제 처음 맞대결을 이제 펼치는 거고, 각각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동부 2위,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서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강팀들의 맞대결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근데 이런 강팀들과의 그런 맞대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내슈빌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타는 반면,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홈에 비해 지금 원정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많이 크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세인트 루이스가 그렇게까지 볼 점유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슈빌이 좀 점유율은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역습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그리고 공격 전개도 빠르다 보니 아무래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좀 배당이 약간 예상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지금 홈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슈빌 승에 햄무의 2.5 기준 오바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슈빌 승 같은 경우에는 307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308번 무, 그리고 이제 2.5 오바 같은 경우에는 309번 패.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LS 경기, 이제 내슈빌 경기도 끝이 났고, 자, 마지막 이제 MLS 경기네요. 세노스 대 포틀랜드.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2명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노스 역시 국대 차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결장자 누수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포틀랜드도 좀 어느 정도 국대 차출이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여전히 세노스의 공격 전개가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좋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공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미드필더 2명이 국대로 차출이 되면서 결장의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좀 공격 전개 면에서 더 안 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2득점으로 지금 공격 사이클이 굉장히 좀 잠잠한 상태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만큼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지금 양 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현재 최근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세노스가 포틀랜드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자 지금 경기력 면에서 봤을 때 세노스랑 포틀랜드랑 둘 다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전 수비수 및 핵심 미드필더들이 좀 어느 정도 다수가 결장인 그런 세노스가 좀 경기력 면에서는 더 열세인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기력 면이나 안 그래도 전력 면이나. AA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상대 전적 또한 최근 5경기 기준 3승 1무 1패로 포틀랜드가 상성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현 상황에서 세노스의 승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포틀랜드 쪽 프랜슨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틀랜드 프랜슨의 2.5 기준 언더. 자, 포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7번 패. 네, 307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17번 패. 네, 정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2.5 기준 언더는 이제 318번 승.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MLS 마지막 경기까지 분석이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순더츠페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